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닛 옐런 장관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곽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중 간의 디커플링은 양국의 재앙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읽혀지는데 이건 좀 어떻게 화해의 신호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옐렌 측에서는 화해 신호를 보냈는데요. 네네. 문제는 반응이잖아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화답을 할 것인가가.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도가 돼서 나오죠. 결국은 경제 제재와 보복의 악순환 이걸 끊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경우인데. 네네. 근데 결국은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큰 성과는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 기본적인 그 성과는 뭐냐? 뭐 이렇게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소통 채널 정도의 복구 이 정도만 그냥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중 관계가 기존에 이제 그 기술 패권 정도로 자꾸 하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서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은 동원되지 않을 히터리를 동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관계는 이제 중국이 맞대응을 하는 특히 대만 관계에 지금 그러니까 이슈가 얽히면서 그렇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 채널의 복구라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성과는 없었다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특별한 없나요? 성과가 없는 걸로 공동성명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합의서 같은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올 때 그냥 기자회견. 디커플링은 뭐 네. 재앙이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그러면 뭐냐 디리스킹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것도 전부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나온 거지 중국에서 화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던 걸로 없었다. 봅니다. 강인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옐런 장관이 방문하기 전까지의 좀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예.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이제 취해 왔는가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뭐 디커플링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디커플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한 분리인데 분리하는 거가 뭐 미국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미국이 NSS라고 해서 네. 국가 전략 보고서 같은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원래는 연초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늦춰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 발표한 직후에 이제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의 사실상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하는 네. 안보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얘기한 거가 이제 압축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기조는 여태까지 바이든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좁은 운동장, 높은 장벽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영어로는 스몰 야드 그리고 하이 펜스 이 얘기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확실하게 이제 분리를 할 거. 그게 확실하게 분리할 분야는 핵심 반도체라든가 AI, 양자 컴퓨터 이런 몇몇 분야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선을 넓힐 수는 없고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일종의 이제 초크 포인트를 확실하게 쥐고 있겠다는 거죠. 네. 조임목을.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기술 유출 등등해서 보호를 강하게 하고 또 이제 동맹과의 공조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되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때서부터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교역액이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에 거의 사상 최대치 거의 7천억 달러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교역량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좁은 분야로 압박할 건 압박하고 협력할 거는 협력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한 발언에? 제이크 설리반의 발언에 요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렇군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네.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옐런이 방중을 해서도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 성과가 재확인한 물론 거에 이제 불과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었냐면은 그 이전에 이미 정지 작업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그 정찰기 이스탄 거가 네네. 이제 미국 정찰 항공을 풍선. 풍선이 네. 이제 발각돼 가지고서는 그렇죠. 원래는 이제 토니 블레어라는 네.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게 미뤄지다가 네네. 갔었죠. 네. 갔는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일종의 이제 외교 결례에 맞지 않게 좀 하대 비슷하게 했고 그거는 원래는 물꼬를 틀려고 간 거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좀 기분 나쁘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했고 하나씩 좀 다시 좀 예, 나중에 예, 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 주시니까요. 지금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뭐 두 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크게 변한 게 없는 만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저도 같은 논조입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 왜 중국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연이어 방문하게 됐느냐를 그러게요. 좀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미국 국무장관은 언제 그러면 중국을 방문했느냐 했었을 때 폼페이오가 5년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년이라는 시계열 텀은요 선거와 맞물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서 갑자기 밸류체인의 변화라든가 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들을 일순간 좀 속도 조절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는 이렇게 대중국 화해 모드가 잠시 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뭔가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기조를 사실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무역 관세를 이렇게 높이게 될 경우 물가라든가 밸류체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 비용 또는 거래처 발굴 비용 등 이런 많은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으로 재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성장률을 2%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뭐 루머 아닌 루머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리더십 입장에서는 지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추가적인 경제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려고 했던 가장 주된 요인도요. 미국의 물가 잡이가 사실 생각보다 아주 급속도로 잡히지가 않는 상황에서 물가를 압박하고 있는 일부 요인들인 전통 부분에 관세 인하들이 주로 미국 쪽에서 꺼낸 어떻게 보면 논제들이지 네. 첨단 산업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강화한다든가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화해를 도모하는 내용들은 사실 미국 쪽에서는 안건으로 끄집어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중국을 방문한 내용은 선거용인 제스처가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거용 제스처.